네, 안녕하세요. 롤러더로로쌤입니다.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 증시가 전일 양대 증시 모두 약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94%, 그리고 나스닥은 1.12%, 한 1% 정도 하락을 했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상승 보인다면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껌딱지 쪽으로 붙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약간 내려와서 이 정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휴식을 취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요 위까지 뭐 다시 금방 올라온다라, 오늘 반등이 나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 이렇게 붙어 있는 흐름, 얼마 전에도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위쪽으로 한 차례 치고 가고 아래쪽으로 두 차례 이렇게 흔들림은 있었지만 결국은 위쪽 방향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또 쉬어야 되는 구간이죠. 단기적으로 올라왔으니. 그래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구간이다. 그 상황에서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이 모난도 이렇게 내려와도 다시 한번 복귀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큰 하락은 없었다. 전일 유가가 급락을 했죠. 뭐 6% 정도 급락을 하고, 유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60달러 위쪽을 유지해주면 좋은데, 이 60달러에서 70달러 사이 이 정도에서는 우선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이제 셰일유, 셰일가스 이쪽 부분의 가격 경쟁력이랑 뭐 비교를 하면은 넘어서 이렇게 치고 달릴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트럼프 시대에는 그 에너지 패권에 대한 부분에 굉장한 이제 뭐 신경을 쓰는 정권이었고, 바이든은 어떻게 될지 좀 보자, 약간 더 추가 상승하는 것을 용인할지, 아니면은 역시나 뭐 70달러 구간을 이제 상방향으로 놓고, 상한선으로 놓고 뭐 70달러 넘어간다라고 하면 계속 이제 공급량을 조절해서 이제 유가 가격을 좀 규제하느냐,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일 다우지수는 이 유가 부분하고, 유럽 쪽에서는 이제 코로나 3차 유행에 대한 우려감 쪽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백신이 아직 널리 퍼져서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완벽하게 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우려감이 좀 나오는 정도였다. 근데 큰 우려감이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급락이 나왔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조금 흔들렸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시초가는 하락 출발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 증시도 뭐 1%대 1.13%까지 코스피가 하락을 보였었는데, 이 개장 초 마이너스권을 이겨내고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3050포인트를 넘어가야지 위쪽을 한번 두들길 것이고, 그리고 요 3200 정도를 상한 쪽으로 놓고 아래쪽은 2900 쪽을 뭐 하한으로 놓고, 약간 더 박스권 상하단을 살짝 흔들거나 위쪽으로 돌파 시도, 혹은 아래로 하회하는 시도, 이 정도까지 이제 수급 동향을 만들어 놓고, 옵션 포지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사이에 가둬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어차피 내려올 거고, 내려가면 어차피 올라간다. 그래서 좀 쉬어가는 구간이 현재까지는 지속되고 있는 게 코스피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으면은, 코스닥 시장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코스닥은 코스피 대형주가 좀 과도하게 상승을 했다, 1월에. 그래서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형주, 소형주 쪽은 좀 움직여도 되는데 수급적으로 눌러내렸죠, 기관에서. 그래서 갈 자리에서 조금 반짝 올라가다가 못 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휴식을 취했는데, 원래 더 올라갈 자리가 있었는데 수급 때문에 못 올라갔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수급적으로 밀어내린 종목들은 바로 회복이 된다. 수급으로 끌어올린 종목은 바로 하락이 나오면서 회복되는 것처럼, 수급적으로 하락을 만든 종목들은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해서, 기업이 뭐 성장성이 부족하거나 기업이 이제 시장의 메인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닌, 그 정도 좋은 종목이 아니라면은 뭐 반등이 나오는데 좀 이제 어려움을 겪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성장성 좋고 실적도 뒷받침되고 하는 종목들인데 수급 때문에 밀렸다라면은 회복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수급적으로 밀어내리는데, 코스닥이 이렇게 추세를 아래쪽으로 형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박스권을 이렇게 밴드를 이렇게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밴드를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 10월 달까지도 이런 흐름이 있었죠. 이렇게 하향 밴드로 이렇게 흘러갈 때 제가 돌파 시도를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지만 이 움직임이 안 나와도 된다. 여기서 돌파 시도를 할 때 횡보를 하면서 넘어가도 이 하락 추세는 넘어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950포인트 전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 930포인트 정도까지는 가격 조정이 살짝 나와도 최근에 반등 나온 거에 비하면은 뭐 충분히 뭐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움직임을 안 만들고 옆으로 현재는 누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까지 잘 버텨준다라면 다음 주 정도에는 한 차례는 위쪽, 이번 주 후반에서 다음 주 정도에는 위쪽으로 다시 한번 노려볼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결과가 나오면은, 왜냐면 아직까지도 말씀드렸지만 61선 20선 사이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모양 나올 수 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보시면은 나스닥하고 우리나라 코스닥하고 61선 21선 사이에 이렇게 횡보하는, 지금 나스닥은 딱 그 모습으로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 하락 부분이 안 나온 거예요. 대신 나스닥은 요 61선 21선 이 공간이 좁죠. 그래서 이격이 좁기 때문에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고, 우리나라는 이 정도는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 내려가고 뭐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양호한 흐름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급동향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까지는 쉬어가는 구간이니까 뭐 주식 매도에 선물은 신경 안 쓰고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 뭐 수급만 보면 오늘 엄청나게 뭐 하락을 보여서 이게 마이너스 한 1.5% 2%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구간이었죠. 선물만 제외하면은 선물로만 좀 나은 정도고, 마이너스 1.5% 정도는 밀려도 이상할 게 없는 구간인데 오늘 어땠어요? 시장이 그냥 약보합권으로 그냥 마감을 해줬다. 내려갔다가 다시 다 복구해줬습니다. 그만큼 코스피도 단단하게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네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어마어마한 관심을 보이는 부류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부터는 코스닥 쪽 매수량을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거, 일부 조절은 해도 매수하는 부분을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다. 그래서 제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1월에 이제 레버리지를 정리를 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들고 계신 분들 조금 더 중장기로 들고 가셔도 됩니다. 꺾일 때까지 들고 가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는 한 차례 쉬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갈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1000포인트 이상 위에서 노는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작년 내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950까지는 왔습니다. 여기서 950에서 한 차례 양봉을 세워주면은 코스닥은 이제 1000포인트대를 갈 수 있는 것이다 정도로 이제 편안하게 해석하시면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시장이 자신감을 가지면 여러분도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시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도 뭐 미증시 뭐 1%씩 밀렸으면은 기존의 약세 수급대로라면 우리나라는 더 밀렸거나 최소한 1%는 밀려야 되는데, 코스닥은 플러스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장 잘 버텨주고 있구나, 지금은 그렇게 약세 심리를 벗어나는 중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는 이제 인텔에서 파운드리 투자 확대한다, 뭐 삼성전자 큰일 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언제부터 인텔의 물량을 파운드리로 수주를 해서 여기서 생산을 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지금 본인들이 미세 공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10나노 이하 쪽으로 제대로 이제 진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CPU 출시가 점점 늦어지고 있어서 AMD한테 점유율도 많이 내줬고요. 그래서 문제가 좀 커진 상황이죠. 기술력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아키텍처는 뭐 설계 기술 같은 경우는 뭐 세계 최고지만, 이 파운드리 생산 쪽 기술은 그 정도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인텔이 파운드리 투자에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에 그렇게까지 큰 악재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텔은 원래 삼성에다가 파운드리를 맡기던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인텔에서 이제 설계하고 이제 삼성에다 생산을 맡긴다, 이 기대감 정도는 있었죠, 당연히. 기대감은 있었는데 뭐 삼성이 뭐 그렇게까지 뭐 인텔 물량을 엄청나게 가져가는 건 아니고, 인텔도 파운드리 투자를 확대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100% 물량을 다 생산하려는 거는 아닐 거예요. 이제는 본인들이 미세화 공정에 실패를 해서 AMD에 따라잡히기 시작했으니까 이 부분을 TSMC 그리고 삼성전자 쪽으로 일부 물량을
이제 미세 공정이 필요한 부분은 본인들 기술력이 안 되는 부분 조금 넘겨주고 나머지를 본인들이 그냥 생산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과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5G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 뭐 NTT 도코모랑 이제 계약을 했다라는 부분은 이미 뭐 나온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제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정도인데 지금 쉬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래요.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1월까지 이게 5만원 중반대에서 96,800원까지 올랐어요. 이게 과하게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차례 이렇게 올라간데 좀 휴식 구간인데 올라갈 때 이 구간은 제가 슈팅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이게 윗꼬리 달고 내려왔으니 망정이지 만약 여기서 양봉으로 이렇게 끝난 다음에 여기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떨어졌어요. 더 밀려야 됩니다. 슈팅 구간이 나오고 나서 이제 고점 징후가 나오면은 더 큰 하락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행히 이게 차라리 윗골이 다른 게 다행이다라고 이 당시에도 설명드렸죠. 그리고 삼성전자 쉬어야 되고 코스피도 이제 당분간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때 기아차, 뭐 LG전자 해가지고 대형주들이 막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코스피는 좀 쉬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흐름이다. 지금은 쉬어야 되는 흐름이고 삼성전자는 8만원 하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렴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 수렴 과정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무리되면은 아래든 위든 방향성이 나온다. 위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9만원 넘어가는 쪽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그 방향을 좀 넓혀 드릴게요. 원래는 82,500원, 그 87,500원 정도가 이렇게 좀 작게 박스권이 있는데 이 구간보다는 조금 넓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만원 뭐 이탈한다 해서 이렇게 내려온다 감사합니다 하고 매매하시는 분 조금 더 사시면 되고 9만원 부근 87,500원에서 9만원 사이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차례 줄이시고 내려왔을 때 다시 매수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고, 만약에 9만원을 넘어가서 안착하면은 그 다음에 뭐 10만원 넘어가는 거는 기정사실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선주도 굉장히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선해운 전문지죠. 트레이드윈즈에서 이제 카타르 국영 석유 회사죠. 카타르 페트롤리엄에서 3월 중순에 LNG선 운용 능력을 갖춘 선사들의 노스필드 프로젝트 작년에 이미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밀렸어요. 노스필드 프로젝트 참여를 제안하는 입찰 초대장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는 지금 뭐 7,700만 톤 정도의 이제 LNG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2027년까지 6년 뒤죠. 6년 뒤까지 1억 2,600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조선사들 이제 기술력이 좀 많이 필요한데 삼성중공업, 뭐 대우조선해양 이런 기업들이 뭐 손꼽히고 있죠.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6,900원 넘어가야지 시세를 마련할 수 있고 여기는 오히려 저항 구간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돌파 시도했는데 유지를 못하고 나서 여기서 이탈한 다음에 다시 회복 시도는 나왔는데 회복 못하니까 결국은 밀리죠. 다시 올라왔지만 회복 못하니까 또 밀리죠. 이번에 회복을 해야지 추가 상승이 나온다. 회복하면은 매수 구간 아니면은 현재는 매도 구간입니다. 아니면 밀려야지 살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기대감이 높다. 그 대우조선해양은 27,000원을 넘어가야 된다. 지금 61선, 21선 사이에도 이렇게 gat혀 있죠. 이렇게 갇혀있는 상황에서 27,000을 넘어가면은 매수 구간이 된다. 아니면은 아래쪽 21선 부근까지 내려와 줘야겠죠. 한 26,000원 부근 되는데 이 구간까지 내려와 줘야지 매수 구간이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삼강NT나 성강밴드 같은 경우 뭐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는 뭐 중소형주 중에서 이런 쪽을 같이 볼 수 있다. 삼강NT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풍력 쪽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성강밴드도 뭐 전통적인 종목이다 설명을 드렸는데 뭐 그대로 뭐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차례 올라왔다 휴식 구간이냐, 뭐 다시 움직이냐 요 차이다. 순서의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이랑 디즈니 플러스랑 OTT 서비스를 이제 올해 출시하겠다. 디즈니 플러스가 지금 좀 지연되다 보니까 아마존 프라임 쪽에서 좀 치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하려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이 컨텐츠 제작 업체들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펜엔터테인먼트랑 에이스토리는
올해 뭐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뭐 꾸준히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뉴 같은 경우가 뭐 뒤를 뒷받침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사마 네트워크스나 뭐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 뭐 제일 큰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97,000원 회복하면 다시 한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도 뭐 양호한 흐름을 보이죠. 요거는 이제 코로나 이제 3차 대유행 뭐 얘기가 나오면서 뭐 조금 약세를 보일 수도 있었지만 뭐 메가박스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 제이 콘텐트리의 콘텐츠 제작 능력이 더 지금은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은 결국은 이제 기업 가치는 지역 가치의 주가는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좋은 종목은 역시나 이제 갈자리를 잘 찾아가는 모양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효성그룹들, 효성 첨단 소재나 효성 TNC나 효성화학 계속 말씀을 드렸죠. 뭐 실적 기대감 있다. 그리고 유준테크, 골프존 원익, 그 QNC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실적 기대감 있는 종목들이 요즘에 또 다시 한번 뭐 올라오고 있는데 뭐 꾸준히 그냥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실적 좋은 종목들은. 그래서 추세대로 유준테크도 최근에 푹 쉰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올라와주고 있고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트래픽 같은 경우는 이제 SK에서 인수설이 나오면서 이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렇게 인수설 나오는 기업들, 뭐 어제 NGK 희생연구이나 이런 기업, 어제도 롯데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런 기업들이 좀 한 번씩 움직이고 있죠. 참고하시고, 형제 INC 같은 경우는 아마존 미국 지점에 정식적으로 입장했다라고 해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 11월에도 이제 아마존 일본 쪽에 진출을 해서 좋은 모습 보였는데 지금 다시 한번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올라와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코로나 3차 유행 말씀을 드렸죠. 대한항공이나 이런 항공주, 여행주, 뭐 이런 면세점, 뭐 숙박, 요런 호텔, 요런 쪽으로 해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최근에 쉬어가는 구간, 제가 많이 올랐으니까 쉬는 거예요. 그리고, 자, 27,000원 구간 요 이탈해서 회복 시도 그 구간까지 왔는데 만약에 27,000원 회복 못하면 여기서 매도 구간이고요. 27,000원 회복하면은 보유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 구간 쪽이다. 만약에 여기 회복 못하면 이렇게 다시 더 밀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쉬어가는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여행주 대표적으로 뭐 하나투어 쪽 보면은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65,000원을 돌파한 다음에 지지력 테스트 받고 한 차례 올라갈 시도는 했죠. 그리고 20선 지지력 테스트 나왔는데 이 구간은 그냥 휴식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악재라고 뭐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최근에 컨택 관련주들 많이 올라왔는데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좀 휴식을 취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5,000원만 유지해주면은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홀테실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좋은 모습 보였는데 85,000원을 돌파한 거 좋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는 안착이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안착해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85,000원대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대신 85,000원 이탈하면은 정리하는 손절을 꼭 실행하셔야 됩니다. 신세계도 계속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신세계도 많이 올라왔죠. 29만원에 30만원 요 구간대가 저항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요 구간에서 저항받고 밀려 내려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27만원까지 내려왔는데 이것도 휴식 구간이에요. 26만원 돌파하면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고 저항입니다라고 했으니까 저항 구간 맞고 밀리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만약에 신세계는 조금 더 밀려준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오히려 매수해야 되는 구간대로 27만원 아래는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서현이나 뭐 덕성이나 뭐 이런 종목들 윤석열 관련주 그리고 뭐 진양산업이나 뭐 진양화학 같은 뭐 오세훈 관련주 뭐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정시 테마주는 최근에 좀 과하게 좀 급등하는 현상이 있는데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테마주가 급등을 했을 때 뒤에 성장성과 실적이 뒷받침되느냐를 보세요. 이게 뒷받침되면서 테마를 형성해서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오케이. 더 들고 가거나 조정 시에 재매수를 하거나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누구누구 관련주, 누구누구 동창, 누구누구 동문. 저도 경북고등학교 나왔는데 저랑 같은 수가 780명대로 정확하게 뒷자리는 기억 안 나네요. 780명대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전교생하고 다 친한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인맥 관련주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뭐 파평윤씨 관련주, 팔평윤씨만 관련돼 있어도 막 오르고요. 최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은
실적과 성장이 동반된 게 아니죠. 그냥 소문에 의해서 그냥 오른 것이죠. 전혀 수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정시 테마주를 할 것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인맥 관련주보다는 정시 테마주에서 많이 보는 게 제일 쉬운 게 인맥이니까 인맥 관련주보다는 차라리 정책 관련주를 보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정책 같은 경우는 A가 안 되고 만약에 B가 당선이 됐다라고 해도 뭐 후보들이 여러 있을 거예요. B가 당선이 됐다고 해도 지켜질 가능성이 높은 현재 대세 흐름일 것 같은 이런 정책 관련주 쪽으로 보시면은 만약에 내가 생각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쉬운 휴식 구간을 갖고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 관련주는. 근데 인맥 관련주는 잘못하면은 과거에 뭐 반기문 관련주들이 막 이만큼 올라왔다가 다시 다 내려왔죠. 10분의 1 토막 나고 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최소 5분의 1 토막에서 10분의 1 토막까지 났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인맥 관련주는 자제하시는 게 좋다. 만약에 투자를 하더라도 정책 관련 테마 쪽을 보시면은 그나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저희 구독과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 사칭범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전투자 하세요.